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어제죠. MBK의 공개 매수 절차가 최종 완료됐습니다. MBK 영풍연합은 공개 매수에서 5.34%를 매입하면서 일단 승기를 잡았고, 여기에 대해 장내 매입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영권 확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내부에서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공개 매수에서 MBK가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슈체크에서 이 지분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향후 지분율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현실성은 매우 낮은 방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이 20%를 꽉 채워서 공개 매수를 했을 경우 이 지분율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 15% 정도 최 회장 측이 확보했을 때 이 지분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BK가 공개 매수에서 확보한 수량은 총 110만 5,163주입니다. 기존 영풍 측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수까지 포함하면 한 총 796만 4,417주인데요.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함께 추진했던 영풍정밀이 또 하나의 승부처이긴 했는데 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MBK 영풍연합이 최소 29%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응모수량이 한참 미달이 났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는 최응범 회장 측의 지분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 지분율 변화에서 이 영풍정밀의 고려아연 지분은 이 최 회장 측에 더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MBK 연합이 확보한 이 110만 5,163주는 지분율로 치면 5.34%입니다. MBK가 처음에 공개 매수를 할 때 최소 매입이 한 6.98%를 걸었는데 가격을 올리면서 이 최소 물량에 대한 조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내걸었던 이 최소 마진우선 6.98%보다는 최종적으로 한 1.6% 정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데요. 그래도 승기를 잡았다고 MBK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변수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MBK 연합이 공개 매수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최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제부터 이 지분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인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하면서 최대로 매입하겠다고 한 20%에 맞춰서 지분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고려아연은 이 20% 중에 17.5%를 매입하고 최 회장 측의 우군인 베인캐피탈은 2.5%를 매입하는 건데요. 고려아연의 자사주 17.5%는 매입한 뒤 소각을 하고 베인캐피탈은 2.5%를 매입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이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유통 주식 물량을 한 2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K 연합이 한 5.34%를 매입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한 20에서 5.34%를 뺀 14.66%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로 현실성은 매우 낮지만 최대 20% 공개 매수를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이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잠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17.5%를 취득하고 우군 베인캐피탈이 2.5%를 매입했을 때 지분율 변화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MBK 연합이 38.47%, 최은범 측이 36.51%이고요. 자사주는 공개 매수를 통해 17.5%를 매입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4% 정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자사주 자체는 19.89%가 됩니다. 유통 물량은 한 5.13%가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1단계입니다. 지금 이 1단계까지만 보면 MBK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을 지분율로 한 1.96% 앞서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를
17.5%는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분모가 되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양측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소각이 완료되면 MBK연합은 46.63%, 최회장 측은 44.26%로 양측의 지분 차이가 한 2.37%로 벌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자사주 2.9%가 있잖아요.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다음 달에 의결권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만 5천 주 물량, 지분율로 치면 1.2% 정도 되는 물량인데, 자사주 신탁 계약 기간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물량이 있는데요. 물량수로 치면 20만 5천 주, 지분율로 치면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를 이 최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 지분율까지 최회장 측에 더해줘야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단계인데요. 일단 자사주는 1.7%로 줄어들게 되고, 최은범 회장 측의 지분율을 이 부분 1.2%를 더해주게 되면 약 한 45.46%가 됩니다. 그래도 최은범 측이 MBK 연합보다는 조금 한 1.17% 정도 모자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단계에서 보셨던 자사주 1.7%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사주 1.7%를 전체 주식수에서 빼서 의결권을 구하는 건데, 이 마지막 최종 단계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사주를 제외한,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수만 계산한 양측의 지분율입니다. 최은범 회장 측이 46.24%가 되고 MBK 연합은 47.43, 그러니까 48%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 주식수는 6.33%가 되고요.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MBK 측이 약 1.2% 정도 앞서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앞서 보셨듯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지분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MBK 연합 측이 소폭 앞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보신 유통 물량 6.34%가 이렇게 남게 되고, 이 지분은 아마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를 응하고 나서 남은 일부 지분, 그리고 뭐 패시브 펀드라든가 뭐 아니면 양측에 공개 매수를 하지 않은 극소수의 개인 투자자, 뭐 기관 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MBK 측이 또 장내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의결권 기준으로 46대 4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통 물량이 한 6% 정도 되는 상황에서 1-2% 정도 이제 MBK가 추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지분율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 물량이 모두 주총에 참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지분율로만 봤을 때는 MBK가 사실상 가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대로 지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건 최 회장과 고려한 측이 자신들이 내건 최대 20%를 모두 매수한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20%를 모두 채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 물량을 공개 매수에 참여할 경우를 포함시켰고, 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패시브 펀드 등 이런 주체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다 고려했을 경우 국민연금, 패시브 펀드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미 5.34% MBK가 공개 매수에 응한 것까지 빼면 넉넉 잡아 한 15% 정도가 이번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주로 한 지분율을 살펴볼 텐데, 15%의 지분율은 이 주식수로 계산을 해보면 310만 5,492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아연이 이 지분율을 전량 취득해서 소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15%에 대해서도 안분비례 방식으로 고려아연과 우군 베인 캐피탈이 나눠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까도 총 공개 매수 지분이 20%였는데 17.5는 고려아연이, 2.5%는 베인캐피탈이 나눠서 매입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지분율대로, 이 비율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라면 고려아연이 13.
13.125%를 배인 캐피탈이 1.875%를 주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13.125는 향후에 자사주 소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1.875가 최회장 측의 우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지분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일단 15% 공개 매수 이후에 지분 변화를 보면 최은범 회장 측이 35.89%, MBK 연합 측이 38.47%가 됩니다. 아까 자사주를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15.51%가 되고요. 이후 2단계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다들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은 41.31, MBK 연합은 44.28%가 되고, 유통 물량도 여기서 조금 증가하게 된 11.66%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한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는 확 줄어들게 되면서 2.75%가 자사주가 되고요. 앞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자사주를 최 회장이 활용할 가능성, 아까 자사주 신탁 계약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그 일부 물량이 최 회장 측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까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사주는 1.61%가 되고, 유통 물량과 MBK 연합은 이제 그대로 물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 자사주 일부가 최은범 회장 측에 더해지게 되면서 이 증가폭은 42.45%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 측이 한 1.8% 정도 앞서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근데 또 시나리오 1대로 보신 것처럼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 자사주를 뺀 실질적인 의결권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의결권을 빼고 이 과정을 다 거친 대로 의결권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최은범 회장 측이 43.14%, MBK 연합이 45%, 그리고 유통 물량이 11.85%가 됩니다. 앞서 시나리오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시체크 팀은 MBK 연합이 장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어느 변수에 따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MBK가 추가적인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고라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장내 매수를 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내에서 한 2에서 3% 매입을 하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MBK 연합의 총 지분율이 한 48%, 45에서 한 2, 3%를 더한 한 47에서 한 48% 정도 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통 물량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 유통 물량, 잔여 유통 물량이 전부 의결권을 주총에 모두 참여를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결권은 한 과반 정도는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MBK 입장에서는 완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일각에선 MBK 연합이 이렇게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다음 달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정관상 이사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진이 13명인데 최 회장 측이 12명, 장영진 영풍 고문이 1명입니다. 12대 1 구도인 거죠. 근데 임시주총에서 새롭게 12명을 이렇게 신규 선임을 하게 되면 12대 13으로 이렇게 MBK 측이 13으로 이제 한 명 더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사진을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와 경영권까지 모두 MBK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서 언급했던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만큼 저희 이셰크 팀에서도 끝까지 예의주시해서 이 고려아연 이 경영권 분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